안녕하세요. 비보이스틸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동작 토마스입니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커트 토마스 선수가 처음 선보였다고 해서 토마스라고 부르고, 또 브레이킹에서는 플레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기술. 오래된 만큼 브레이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익숙한 기술일 겁니다. 널리 쓰이는 파워무브의 기본 기술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흔히들 파워무브의 단일 기술 중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기술이 에어트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토마스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번 차근차근 봐보시죠. 자, 토마스. 기본적으로 두 다리를 벌린 채 허리를 360도로 회전하면서 그에 맞게 팔을 바꿔 짚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손을 땅에 짚은 채로 다리를 차서 최초 원심력을 만들어 주는데요. 원심력을 잘 만들어 줘야지만 하체를 공중에 띄운 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체를 띄운 후에는 팔을 리듬감 있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구조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걸까요? 이 기술은요, 정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은 기술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 파워무브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가지 회전 방향이 있는데요. 토마스의 경우에 오른팔을 먼저 짚으면 그건 시계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팔은 축이 되는 팔이고 왼팔은 받는 팔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렵죠?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한 편을 다 하려 해도 지금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토마스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토마스를 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른손을 짚고 오른다리를 시계 방향으로 찬 다음에 원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왼다리를 높이 차 올려서 하체를 공중에 띄워야 되죠. 회전력과 띄우는 힘이 합해지면서 골반이 공중에 뜨게 되고요. 자, 몸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얼른 왼팔을 짚어서 받쳐줍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오죠? 여기서 양다리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오른다리를 하늘로 찔러주고요. 그래갖고 몸을 계속 띄우고 왼다리를 당겨서 원심력을 유지해요. 그와 동시에 오른손을 떼서 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몸이 뒤로 들어오면 다시 오른손을 짚어주고 여기서 다리의 역할이 다시 바뀝니다. 처음과 같이 몸이 나갈 수 있게 왼손 떼주면서 왼다리는 하늘로 찔러가지고 몸을 띄워주고 오른다리를 다시 앞으로 보내서 원심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으로 치면 한 1초 해야 될 일이 1초에 10가지가 넘어요. 이런 액션들을 매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도 리듬에 맞게 해줘야지만 연속으로 토마스를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죠. 처음 토마스 배울 때 주변에 조언꾼들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갖고 아주 미쳐버립니다. 운전 처음 할 때 옆에서 그 훈수 듣는 거랑 비슷해요. 차선 변경 봐라, 좌회전 차선 봐라, 직진 차선이다, 내비게이션 봐라, 폭발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물론 에어트랙도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근데 왜 토마스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두 기술이 각도 차이 때문입니다. 자, 에어트랙은 대각선이긴 하지만 토마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구나무 서기에 가까운 각이죠. 체조의 플란체라는 기술 아세요? 이 몸을 똑바로 세운 물구나무 서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이 필요한 동작이거든요. 자, 이걸 토마스랑 비유를 해보자면, 토마스는 빠르게 회전 중인 와중인데도 플란체 같은 각으로 몸을 지탱하고 버텨주는데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이 각도의 차이 때문에 토마스가 주는 한계는 더 있습니다. 에어트랙에서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더블 에어트랙, 한 손 에어트랙, 토마스에서 불가능합니다. 자, 에어트랙은 각이 높은 만큼 위로 쳐버린 다음에 받을 팔을 생략하고 다시 같은 팔로 받치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토마스는 받는 팔을 안 쓰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이건 너무. 자, 물론 이런 차이만으로 토마스가 에어트랙보다 어렵다고 단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을 거고요. 지구상 누군가는 더블 토마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갬블러 크루의 전설적인 파워무브죠, 브루스 리는 아직도 에어트랙 연타는 되는데 토마스는 이제 못 차겠다. 디엔드 또한 폼을 유지하는 거는 토마스가 더 어렵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왜냐면 토마스는 그냥 어려워요. 에어트랙은 그냥 넘기면 되고 토마스는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어떤 토마스가 잘하는 토마스이냐? 여러분들이 브레이킹을 볼 때 이런 점들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토마스들, 안 그래도 어려운 기술인데 저렇게 다리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놀 수 있다면 토마스 고수임이 틀림없죠. 자, 토마스 원심력 자체가 다리를 벌린 상태를 이용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토마스들은 원심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골반을 돌리는 힘과 팔을 바꿔짓는 리듬만으로 해내는 건데 정말 말이 쉽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 변형뿐만 아니라 토마스를 차면서 이동을 한다든가 호핑 토마스처럼 바닥에 짚는 손을 컨트롤하는 토마스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콤비네이션을 할 때입니다. 자, 토마스는 에어트랙이나 나인틴 같은 더 높은 기술로 연결할 때, 혹은 그런 기술들에서 토마스로 내려올 때 양쪽 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연결이 어려운 이유를 전 시간에 윈드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윈드밀은 그냥 흘러내리듯 연결하면 돼요. 등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토마스는요, 내려오다 말고 다시 띄워야 됩니다. 나인틴에서 토마스를 연결할 경우에 다리가 낙하하는 와중에 그 원심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면 가까이에서 다시 띄워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세심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가 고속으로 낙하하다가 지면 근처에서 다시 재가속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엔진에 엄청난 출력이 필요하죠. 이 엔진 출력이 바로 골반과 다리 끝에 있는 겁니다. 힘과 타이밍, 컨트롤 모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저렇게 어려운 걸
반복적으로 버벅임 없이 시원하게 연결하면 역시 토마스 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옛날에는 바퀴수를 많이 돌면 잘한다고도 했어요. 뭐 근데 요즘에는 그냥 체력 좋은 사람이 많이 도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고요. 여담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는 소위 말해 이제 정석 토마스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절대 구부러지면 안 되는 그런 토마스를 최고로 쳤었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보기에 멋지고 뭐 개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플레이바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리가 땅에 끌리는 거는 쳐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동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보이 스틸 박지훈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더 어렵다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인증!